2-5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멘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인데요.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헌법에 따라 200인 이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300명입니다. 유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뉘고 주요 기관으로는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국회 회의와 의사결정인데요. 회의는 정기회, 매년 1회 집회하는 걸로 있고 100일 이내 임시회로 대통령 또는 정부, 국회의 대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이는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회의 원칙 중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한 발 불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권한으로 이렇게 4가지가 큰 것이 있는데 입법에 관한 권한, 국가기관 구성 권한, 국정감시 및 통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구성 권한에서 임명 동의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정부에는 임명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법 절차인데요. 이 그림이 딱 봐도 아주 중요하게 생겼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서 헌법 개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서 제안은 국회 대법의원의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이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즉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제 개정 절차에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듯이 그리고 제출돼서 국회의장한테 가면 이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본회의로 상정되어서 대통령에게 가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환부 및 제의 요구가 될 수 있고요. 다시 단서가 없을 시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은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재의결할 경우에는 대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이때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이 법률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통령의 이 특징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이 4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밖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를 먼저 외운 다음에 이 4개가 아닌 것을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외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 지휘 감독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권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 이 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는 약간 다 국자가 들어가죠.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따로 임기가 있지 않고요. 여기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이 있는데 이는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한 약간 해임 건의권이라는 점에서 약간 아까 국회의 권한과 조금 비슷하게 느끼실 분도 있는데 이것은 내각 책임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부 내에서만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지만 의결기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각부는 이렇게 행정각부의 장이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되고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사무를 집행하고요. 감사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있는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위는 독립적인 지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통령의 아래 있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권한으로는 감사원이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외울 점인데요. 국가의 사익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회계를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으로 함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원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어서 다른 그런 국가 기관들과의 분립을 통해 양심에 따라서 다른 압력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놨고, 또 심급 제도로 3심제가 있는데 이 3심제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심으로 하면 그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 있다는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공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3심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거소송 같은 경우에는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심급 제도에서 항소와 상고, 그리고 이 재항고랑 항고는 이 차이가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상고하는 것이 항고와 재항고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2심 재판 청구,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3심 재판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한 것과 경한 것에 대한 구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4개 중에 한 개만 알아도 이게 중한 건지 경한 건지, 그리고 이게 중한 건지 경한 건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심인지 2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의 조직과 역할입니다. 대법원은 권한이 항고,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헌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데요. 그냥 심사권은 다른 법원도 가지는데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각급 법원의 이 급이 매우 중요한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고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는데, 이는 대법원 각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고 모든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역시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인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는데 딱히 거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임명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구권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할 수 있고요.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탄핵심판은 국회가, 정당 해상 심판은 정부 대통령이, 권한 쟁의 심판은 해당 기관이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헌법소원 심판의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을 구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법원의 재판 제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하는 것이 권리구제형,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던 게 위헌심사형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다른 것이 권한쟁의 심판인데, 여기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6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인용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는 3번 표시 안 해놨는데 3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법률의 재개정 절차 중 일요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의 법안에 해당한다가 아니죠. 정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법률안은 제적이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건 3분의 2가 아니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후에 재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입니다. 라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담당하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할 때 국회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를 거친 후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건 헌법이죠. 이건 그냥 법률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으로 1번 이거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도식표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시험에 매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오와 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부 내가 아니라 국가기관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 외교사절 파견권, 이건 대외적이니까 국가 원수죠. 따라서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인가 해서 혼자만 아니오, 나머지 두 개는 예가 되기 때문에 니은 예예요. 기억은 아니오. 근데 기억이 여기 또 똑같이 전무선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오, 여기도 예입니다. 국가기관 구성권에 해당하는가? 방금 얘기했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국가기관 구성원이기 때문에 얘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B가 외교사절 파견권, A가 법률안 거부권, 이게 되겠습니다. 오잉? 왜 이래? 다시 됐어.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예, 니은 아니온이다. 아닙니다. 반대죠? 니은, 대통령은 A를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맞죠? A,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죠. B는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를 보여줍니다. 이게 외교사절 파견권이니까 네, 맞죠. 대통령이 실행했을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C,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국감, 대대헌.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